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땐 말보다 행동을 보라고들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좋은 말만 해도 진심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처음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말은 포장일 수 있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고 진심이 묻어나는 증거라고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행동마저도 연기라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늘 친절한 사람,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배려심 있는 말투, 불편한 말은 절대 하지 않고 항상 옆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태도. 물론 참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오래 지낼수록 조금씩 불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분명 말투는 다정한데 표정은 굳어있고 분위기는 차갑게 느껴지고 어딘가 미묘하게 거리를 두는 느낌. 그래서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보다 행동을 믿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그 행동마저도 역할이고 전략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뭘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 할까요?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꾸미고 조심하고 연습합니다. 다정한 말투, 적절한 공감, 깔끔한 표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훈련된 결과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믿었던 행동조차 실제로는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 사회적 연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행동조차도 연기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진짜 진심은 어디에서 보이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회적 연기의 정체. 처음 만났을 땐 너무 다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람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느낀 적이요. 어느 날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은 정말 따뜻한 걸까? 아니면 따뜻한 척을 잘하는 걸까?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진짜의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 나를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관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왔거든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행동, 선생님이 칭찬해주는 말투, 친구들 사이에서 튀지 않기 위한 눈치,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선 상사가 원하는 태도, 팀원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이미지, 고객 앞에서의 말투와 표정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학습이었을 수 있어요. 처음엔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태도를 취했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면 진짜 내 마음과 상관없이 습관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게 왜 문제야? 어차피 사회생활은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회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배려하고 공감하고 분위기를 읽고 말을 예쁘게 하는 거. 이건 분명히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능력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기술들이 진심을 덮어버릴 때입니다. 내가 진짜 화가 났는데도 표정은 미소를 유지하고 속으로는 불편하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아라고 말하고 상대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치는 그 순간들.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사회적 연기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진심의 표현이 아니라 진심을 숨기는 법이 되고 그건 점점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나 자신조차도 내 감정에 무감각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사회적 역할을 계속 수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걸 진짜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보여야 해서 하는 건지 구별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다정하게 인사하던 동료가 문득 내 뒤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우린 혼란을 느낍니다. 저렇게 친절하던 사람이 왜? 그런데 사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위해 연습된 친절을 한 것뿐이고 그 안에 있는 감정은 보여준 적이 없었던 거죠. 또 다른 예로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항상 리액션이 좋고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 정작 개인적으로는 차가운 말투를 사용하는 걸 봤을 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사람은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다 이미지 같고 행동조차 연기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우리는 대체 누굴 믿어야 하지? 라는 감정에 빠지게 되죠.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보고 믿어야 할 행동이란 건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행동이 연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이 드러나는 행동은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행동이 연기일 수 있는 이유. 사람이 하는 행동은 모두 진심일까요? 아니면 일부는 전략일까요? 우리는 자주 말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사회 안에서 오랜 시간 관계를 맺어본 사람이라면 느끼셨을 겁니다. 행동조차도 얼마든지 연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행동까지 연기하게 되는 걸까요? 첫째, 사람은 관계 속에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학교, 직장, 가정, 사회라는 틀 안에서 늘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죠. 이 관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싫어도 웃고, 화가 나도 조용히 넘기고, 피곤해도 리액션을 해야 하고, 마음에 없는 말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진심보다 패턴화된 행동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점점 익숙해지고, 결국엔 자연스럽게 나의 일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회적으로 학습된 방식일 뿐 내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은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좋은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이미지의 시대입니다. 특히 SNS, 커리어, 인간관계에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의 경쟁력처럼 여겨지죠. 직장에서 무뚝뚝한 사람보다는 늘 웃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 센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호감형으로 인식되고 신뢰받고 선택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꾸밉니다. 다정하게 말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항상 여유 있는 모습으로 보이려 노력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행동이 나의 감정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우선순위로 둔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의 행동은 진심이라기보다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셋째,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행동을 제어하는 게 더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 생각, 속마음은 표현하려 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런데 행동은 다릅니다. 미소를 지으라고 하면 지을 수 있고, 차분하게 말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속으론 불편한데, 겉으로는 너무나 안정적으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이게 쌓이면 감정보다 행동을 우선시하게 되고 그 행동이 연기와 다를 바 없게 됩니다. 넷째, 실제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건 때로는 무기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표현하면 민폐가 되고 슬픔을 드러내면 약해 보일 수 있으며 분노를 표현하면 예민하다고 평가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솔직함보다는 안정된 표정, 무감각한 말투, 예측 가능한 반응을 선택합니다. 결국 내 감정은 감춰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건 위험하지 않은 버전의 나가 됩니다. 이렇게 진심 대신 위험하지 않은 나를 연기하는 게 익숙해지면 우리는 점점 더 감정이 아닌 기능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다섯째, 반복된 연기는 결국 습관이 되고 성격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회적 기술로 시작된 행동도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결국 성격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친절한 말투, 항상 미소 짓는 얼굴, 항상 공감하는 자세. 이런 것들은 진짜 그 사람의 모습처럼 인식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게 익숙해진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이 일관되고 깔끔하다고 해서 그게 곧 진심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일관성조차도 훈련되고 반복된 연기의 결과일 수 있으니까요. 이쯤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은 믿을 수 없고 행동은 연기일 수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보고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실마리로 말과 행동 사이의 균열, 즉 감정이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 지점에 진심의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말과 행동, 그 사이의 균열.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이런 말들은 듣기에 참 좋죠.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고 관계가 따뜻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말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심지어 행동마저도 그렇게 연기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과 행동 사이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진심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지점, 그 균열에서 드러납니다. 말은 따뜻한데 눈빛이 차갑습니다. 사람은 말은 조절할 수 있어도 감정은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티가 나는 곳이 표정과 눈빛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괜찮아요라고 말하면서도 눈은 시선을 피하고 표정은 굳어있고 입꼬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말이 진심일 확률은 낮습니다. 말로는 위로하고 있지만 그 감정이 얼굴에서 전달되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끼죠. 이게 바로 균열입니다. 행동은 친절한데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항상 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잘 지냈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하세요.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항상 일정한 거리감이 느껴지고 실제로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려는 해주되 정은 주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친절한데 정서적으로는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이럴 땐 상대가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관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꾸준한 관심은 있는데 감정의 온기가 없습니다. 관심을 표현하는 것도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고, 생일을 기억해주고, 기념일마다 선물을 챙겨주고, 이런 건 분명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형식처럼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기계적으로 연락을 하고, 자동적으로 축하를 건네며, 반복적으로 응, 그래, 잘 지냈어?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관계 유지는 하고 있지만, 정서적 연결은 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무언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말과 행동은 있는데 그 안에 온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순간에 그 균열이 더 잘 드러날까요? 갈등이 생겼을 때입니다. 갈등은 감정을 숨기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실수했을 때, 상대가 기대에 못 미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평소처럼 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순간이야말로 말과 행동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진심인 사람은 불편한 순간에도 감정을 조율하려고 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피하지 않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움직입니다. 반면에 연기였던 사람은 갑자기 싸늘해지거나 연락을 끊거나 아예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그 뒤에 정리된 감정은 없고 그저 이미지 손상을 피하고 싶은 본능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결국 진심은 어긋나는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언제나 괜찮은 사람만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불편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입니다. 감정이 복잡한 순간에도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존중하려 하는지, 거리를 좁히려 하는지, 아니면 그저 무난하게 이 상황을 넘기려 하는지, 이 차이가 말과 행동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진심의 단서가 됩니다. 진심을 드러내는 순간들, 사람의 진심은 언제 가장 잘 보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평소엔 괜찮아 보입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조심스럽고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진심은 평온한 날보다는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 혹은 감정을 감출 수 없는 순간에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을 중심으로 진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 힘든 걸 표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하다가 결국 꺼내게 되는 진짜 마음. 그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보입니다. 진심인 사람은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당신의 감정에 머물러 주려고 합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정서적으로 연결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반면 겉으로만 친절한 사람은 그래도 너보다 더 힘든 사람 많잖아. 그런 생각 너무 부정적인 거 아냐? 이런 식으로 조언이나 판단으로 덮어버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정서적 거리를 좁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빨리 수습하고 싶어지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인간관계에서 실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진심인 사람은 당신이 실수했을 때 일단 당신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 그 상황에서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어. 이런 말 속에는 당신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연기였던 사람은 그 실수를 계기로 바로 거리를 둡니다. 혹은 말없이 사라지거나 상대의 감정을 묵살한 채 관계를 정리해버리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건 관계의 진실성보다는 자기 이미지와 감정의 피로도를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나에게 이득이 없어도 챙겨주는가? 우리가 누군가의 진심을 느끼는 순간 중 하나는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상대가 뭔가를 내어줄 때입니다. 시간이 없는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는 사람, 별 이유 없이 작은 선물을 건네는 사람,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계산이 없습니다. 우정도, 애정도, 신뢰도 결국은 계산 없이 주는 사람에게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물론 인간관계는 완전히 무조건적인 희생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회주의적 태도는 금방 드러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땐 잘하지만 내 얘기에는 무심한 사람, 내가 도움될 때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도구로 여기는 태도를 은근히 드러냅니다. 4. 남들이 안 볼 때도 같은가? 사람이 진짜인지 보려면 그 사람이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순간을 봐야 합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둘만 있을 때, 그 사람이 여전히 다정한가, 예의가 있는가, 존중을 지키는가. 이런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웃고 챙겨주던 사람이 단둘이 있을 때 무심하거나 존중 없이 말하거나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관계보다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5. 관계가 흔들릴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관계가 흔들릴 때입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감정이 상했을 때, 거리가 생겼을 때, 그때 그 사람이 피하지 않고 대화를 시도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관계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연기였던 사람은 그 순간의 관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갈등 회피를 선택하죠. 무시하거나 침묵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이런 방식은 자신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상대의 마음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심은 결국 불편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좋을 땐 누구나 잘합니다. 기분 좋을 때 다정하게 말하는 건 어렵지 않죠. 하지만 감정이 흔들릴 때, 관계가 어긋날 때, 오해가 생길 때, 그때도 여전히 관계를 지키려 하는 태도. 그게 바로 진심입니다. 사례 분석 이미지 vs 진심. 진심과 연기는 단어만 놓고 보면 쉽게 구분될 것 같지만 막상 실제 인간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친절하고 똑같이 다정하게 말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가고 어떤 사람은 어딘가 꺼림칙하죠. 이번 파트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 중 이미지로 사는 사람과 진심으로 사는 사람의 행동 패턴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례 1. 회사에서의 동료 어와 동료 B. 동료 어는 늘 밝은 얼굴로 인사합니다. 회의 때는 누구보다 경청하고 말할 때도 상대를 배려해서 정중하게 말하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훌륭한 팀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오래 일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론 좋은데 뭔가 거리감이 있어. 문제가 생기면 회피해. 뒤에서 따로 얘기하지 직접 말은 안 해. 실제로 어느 갈등이 생기면 자리를 피하거나 중재자에게만 이야기하고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이미지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동료 B는 말투가 그렇게 부드럽진 않습니다. 가끔은 솔직해서 상처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갈등이 생기면 직접 이야기합니다.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죠. 그 사람과 일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편할 수는 있는데 믿음은 가. 뒤에서 다른 말하지 않고 정면으로 이야기해. 어는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고 B는 불편하더라도 진심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입니다. 사례 2.
친구 사이 잘 챙겨주는 CBS 조용히 곁에 있는 뒤 친구 쉬는 생일, 기념일, 시험일 등 중요한 날마다 연락을 먼저 합니다. SNS에 좋아요도 빠짐없이 눌러주고 단체 모임에서도 리더처럼 분위기를 이끌죠. 하지만 정작 내가 마음이 힘들 때 속 깊은 얘기를 꺼내면 대화가 겉돌거나 힘내 한마디로 대충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내 이야기보다 자기 이야기로 대화가 흘러간 걸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친구 D는 연락이 잦지 않고 모임에서도 조용한 편입니다. 표현도 많지 않죠. 하지만 내가 진짜 힘든 날 말없이 연락을 줍니다. 길게 대화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느낌을 줍니다. 이 둘을 비교해보면 C는 관계의 겉면을 챙기는 사람이고 D는 정서적 신호를 감지하고 응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례 3. 연인 관계 완벽한 연기자 EBS 서툴지만 진심인 F. 연인 E는 처음엔 완벽합니다. 데이트 장소도 센스 있고 말투도 다정하고 감정 표현도 적절합니다. 사소한 선물, 이벤트도 자주 챙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작은 갈등이 생기면 표정이 바뀌고 연락이 느려지고 자기 얘기는 하지 않으려 하죠. 처음엔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맞춰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좋은 연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지 감정 깊숙한 연결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연인 F는 표현이 서툴고 감정도 투박하게 드러납니다. 다정하지 않을 때도 있고 말 한마디가 거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상했을 때 끝까지 이야기하려 하고 서툴러도 자기가 느낀 감정을 표현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런 관계는 쉽지 않지만 진심이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진심은 결국 관계의 불편함을 감수하려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진심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표현도 서툴고 때로는 감정이 엉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 관계를 진짜로 지키고 싶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완벽한 이미지 속엔 상대의 마음보다 내 인상을 지키고 싶다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예쁘게 포장된 행동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 관계를 이어가려 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진심을 판단하는 5가지 기준. 사람의 진심을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행동조차도 연기일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믿고 또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 기준은 누군가의 진심을 보다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한 실제적이고 감각적인 기준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아는가? 진심인 사람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상대가 상처받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심을 감추지 않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말은 나에겐 조금 속상했어. 이런 상황은 나한텐 어렵게 느껴져. 이런 표현은 다소 조심스럽지만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입니다. 반대로 연기하는 사람은 관계를 지키기보다는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늘 괜찮다고만 말하고 자신의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죠. 겉으론 평화롭지만 그 관계에는 감정이 머물 틈이 없습니다. 일관성보다 감정의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우리는 종종 일관된 사람에게 신뢰를 느낍니다. 하지만 진심은 꼭 일관된 행동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인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땐 활기차고 힘들 땐 조용하며 미안할 땐 사과하고 고마울 땐 표현합니다. 즉, 감정의 흐름이 살아있습니다. 반면 연기하는 사람은 항상 일정한 톤, 일정한 표정, 일정한 말투로 자신을 통제합니다. 겉으로는 안정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진짜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의 변화는 인간다움의 신호입니다. 그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진심을 더 잘 느낍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관계를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 사이에는 실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진심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진심인 사람은 내 실수를 통해 나를 판단하기보단 그 상황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줘. 그땐 화났지만 지금은 괜찮아. 이런 말에는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연기였던 사람은
실수를 이유로 관계를 끊거나 갑자기 차갑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던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는 이미지만 소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득이 없을 때도 존재해주는가? 진심은 내가 무언가를 주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에게서 드러납니다. 바빠서 챙기지 못했을 때, 내가 무뚝뚝하게 굴었을 때, 도움 줄 게 없을 때조차 여전히 나를 인간으로 대하고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관계를 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나를 사람으로 소중히 여기는 거죠. 반대로 내가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나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관계를 관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그 사람 앞에서 편하게 숨 쉴 수 있는가?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나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말할 때 조심하게 되는가? 웃음조차 계산하게 되는가? 내가 불편해도 괜찮다고 말하게 되는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서는 속마음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가? 진심인 사람은 내 안의 불안과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연기가 아닌 나로 존재할 수 있죠. 이 감각이야말로 진심과 연기를 구분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입니다. 결국 진심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감싸려는 마음입니다. 진심은 완벽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상처를 주고받아도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불완전한 순간에도 곁에 있어줄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성찰 나는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이 진심인지 연기하는 사람인지를 구별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선을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을 알아보는 능력은 결국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가는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일 때 상대의 진심 또한 더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늘 이미지를 관리하듯 사람을 대한다면 누가 나에게 마음을 열든 말든 그 차이를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지금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내 감정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감정을 숨기는 게 성숙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고 살아갈 순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감정에 스스로 무감각해지는 순간들입니다. 화가 나도 그냥 웃는 척, 속상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 서운해도 잘 넘어가는 척, 이런 척이 반복되다 보면 나조차도 내 진짜 감정이 뭔지 헷갈리게 됩니다. 진심으로 산다는 건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정확히 알고 솔직하게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연기하고 있진 않은가? 관계 안에서도 종종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좋은 친구, 착한 자식, 성실한 동료, 괜찮은 연인. 이런 역할은 때로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내 진짜 모습을 감추는 가면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고 내 마음은 감춘 채 그래도 괜찮아, 내가 좀 참자라고만 한다면 그 관계에서 나는 진심보다는 이미지로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내 감정에 민감한가, 무감각한가? 진심은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건 내 감정을 내가 잘 느끼고 있는가입니다. 요즘 기쁘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는가? 슬플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서운할 때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감정에 무감각하다는 건 곧 진심과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살아가려면 내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작은 감정이라도 놓치지 않고 인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실수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마주하는가? 진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용기에서 나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용기 중 하나가 내 실수를 인정하고 마주하는 힘입니다. 내가 먼저 상처를 줬을 때, 내 말로 누군가를 힘들게 했을 때, 잘못된 선택으로 관계가 어긋났을 때, 그때 내가 도망치지 않고 내가 부족했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불편함을 피하려고 침묵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상대 탓으로 돌린다면 나는 여전히 관계를 관리하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도 진심인가? 진심은 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진심이어야 타인과도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고됨을 무시하고 있진 않았는가? 나는 내 감정을 외면한 채 성과만 쫓고 있진 않았는가? 나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를 억누르고 있진 않았는가? 진심은 때때로 이제 좀 쉬자. 너도 힘들었지. 그만해도 괜찮아.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진심은 관계이기 이전의 태도입니다. 진심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면서 상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결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고 사람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 조금씩 쌓아온 내면의 진정성이 있을 때 비로소 진심은 관계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진심을 알아보는 눈 거리두기의 기술. 사람을 보는 눈, 그건 단순히 통찰력이나 직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란 나와 타인 사이의 거리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다정하지만 깊이 연결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거칠지만 마음이 진실하게 느껴지죠. 그럴 때마다 헷갈립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와 가까워져야 할지, 혹은 누구와는 거리를 둬야 할지. 이번 파트에서는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줄 거리두기의 기술, 그리고 진심을 읽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관계에 깊이를 요구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진심이기를 바라면 실망도 그만큼 커집니다. 우리 삶에는 스쳐가는 인연, 역할로 이어진 관계, 상호 이득으로 만난 사람, 이처럼 깊은 연결이 필요 없는 관계들도 존재합니다. 진심은 일부에게만 주는 것이지 모두에게 열어보여야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무 차갑다고 느껴지더라도 그 사람에게 꼭 진심을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가벼운 관계는 가벼운 대로 두는 것. 그게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거리두기입니다. 진심 없는 호의를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항상 웃고 친절하며 말도 예의 바르게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불편하거나 공허하거나 의심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예민한가? 라고 스스로를 탓하기 쉽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이미 그 관계의 균열을 감지한 것입니다. 진심은 감정의 결이 닿는 데서 옵니다. 표현이 많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을 알아채고 그 감정을 진심으로 반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용히 곁에 있어줄 줄 아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호의에 속지 말고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을 주목하세요. 진심은 말보다 시간과 반복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단 한 번 보고 이 사람 진국이다라고 느끼는 건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진심은 단발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함께했을 때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감정 기복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비슷한 방식으로 감정을 대하고 변하지 않는 태도로 나를 대할 수 있다면 그게 진심입니다. 그렇기에 진심은 속도보다 누적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보여주는 사람을 더 신뢰하세요. 불편한 감정을 피하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는 사람, 상대가 감정을 말할 때 그 감정에 머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갈등이 있어도 대화를 시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관계가 힘들어질 때에도 당신을 떠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반대는 불편한 감정을 피하고 괜찮은 척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힘들 땐 곁에 있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심은 좋을 때보다 나쁠 때 더 잘 보입니다. 당신이 편안해지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결국 진심을 알아보는 가장 강력한 기준은 당신의 마음이 말해줍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는 긴장을 푸는가? 나도 모르게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되는가?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진심이 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보다 당신이 그 사람 앞에서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보세요. 당신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결코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진심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심은 결국 마음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진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진심이고 자꾸 계산하고 불편해지면 그건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멋진 말, 깔끔한 행동에만 의지하지 않고 시간과 감정, 불편함과 반복 속에서 진심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일 수 있는 사람인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심이 머무는 자리 마무리 에필로그. 진심이란 단어는 언제나 따뜻하고 묵직한 감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사람, 진심이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속마음을 꺼내도 괜찮을 것 같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아주는 느낌. 그 모든 감정들이 쌓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심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말과 행동 속에 섞여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실망하고 속고 또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고 진심이란 말도 조심스럽게 사용하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건 거창한 사랑이나 완벽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 사소한 태도,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는 용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진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편안한 존재였다면, 조금 서툴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 진심이 머무는 자리가 되어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심은 세상에 많지 않은 만큼 단단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내어주지도 말고 너무 쉽게 의심하지도 마세요. 그저 당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상대의 태도에 귀 기울이며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게 진심으로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끝까지 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글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당신의 마음속에도 진심이 있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그 따뜻함이 당신을 지켜주고 또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심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